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신입 채용이 시작되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인사 운영과 노사 관리 이 직무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시 채용 바뀌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자소서를 아예 안 보거나 보게 된다면 정말 실력자를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문항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직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항들을 받았을 때 사전에 조금 인사 직무와 노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지 않는다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항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조금 상향치를 두고 스펙적인 부분에서 상향 친구들 또는 정말 이 전공 자체에서 경력직 채용 때 쓰던 패턴이기 때문에 경력직에 준하는 수준의 실력자를 좀 뽑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풀어야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공통문항과 선택문항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은 각각 150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0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문항별로 한 2가지 정도의 챕터를 구성하자는 게 저의 첫 번째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자일 때 물론 3개 챕터로 가시는 것도 상관은 없으세요. 경험이 나는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개 챕터로 여기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챕터를 구성해 드리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사와 노무에 관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 쪽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노무 쪽으로 또는 인사 쪽으로 중에서 내 경험이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노멀하게 간다면 해시태그를 이렇게 찍고요. 하나는 인사 쪽에 포인트를 잡고 하나는 노무 쪽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인사 쪽과 노무 쪽에서 개인 컨텐츠는 자, 뭘 선택하는지 좋은지를 제가 say somethin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인사는 여러분들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사이에 관련된 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개인 컨텐츠에서도 간혹 보였지만은 이 채용 절차에서부터 채용에 관련된 그리고 이 채용 이후에 퇴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교육을 하면서 자, HRD라고 하는 이 디벨로핑 과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퇴사 직전까지 계속해서 복리후생까지도 신경을 써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사람을 채용을 하고요.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퇴사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이 일련의 인사정책입니다. 즉 좋은 사람들과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을 배치한다. 이것도 인사관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동아리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리더 역할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 즉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조직 자체는 산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 친구가 스페셜리스트인지 제너럴리스트인지를 잘 파악해서 각각의 역할을 배정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 동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들에서 인적 관리, 이 인적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꼭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경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죠? 레벨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이 레벨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겠죠. 즉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준을 잡고 개인 컨텐츠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HRD와 관련해서는 교육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이쪽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프로모트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성과 보상 등을 해줬던 경험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로 선정을 해 주시고요. 개인 컨텐츠로 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 구성인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 what to do, 두 번째 어떻게 했는지 how to do를 보여주신다면 좋은 하나의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인사 쪽에 넣어주셔도 좋겠고요. 노무 쪽은 조금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큰 틀의 채용에서 퇴사까지를 떠나서 관계예요. 즉 여러분들이 사측의 입장,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떡볶이집 장사를 하는 거예요. 떡볶이집 장사를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인지 또는 알바 또는 근로자 입장인지를 먼저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의 에피소드를 내가 조율하거나 관련되어서 업무를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수기에서 손을 떼었어요. 이 친구는 뭘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알바이든 근로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있었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고자 했는지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이슈 등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 노무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멘티들의 경험들을 많이 받아봤을 때는요, 인사적인 개인 컨텐츠가 한 70%가 됐고요, 노무적인 이슈는 한 30% 미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무적인 이슈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이 선택 문항에서 노무적인 이슈가 훨씬 더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있네요.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있어서 성과, 역량 등 직원 평가 시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보완책을 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챕터를, 주장 챕터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고요. 주장 챕터를 구성을 하셨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죠.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를 하는 거가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합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일 때는 이 절대평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나의 불안감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대신에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로열티와 성과 보상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과연 있다면 또는 여기 사용자가 있다면 이 사용자가 과연 이럴 때는 사용자의 역할론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각각의 입각했을 때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되는 거는 당연히 상대평가가 가지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장점이 되겠죠. 즉, 이 단점은 상대평가가 가지는 장점적인 요소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해 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럼 여기서는 그 이유는 하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주장은 여러분들 30% 정도로만 수렴해 주시고요. 70%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슈나 해결책 또는 보완책을 드러내주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의 근간은 귀납적 추론에서 출발하신 게 가장 좋고요. 단순히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관련 경험을 토대로 즉 사례를 토대로 언급을 해 주셔야 상대방이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나는 위에 거보다는 노동조합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고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리서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글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에 입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측, 즉 회사, 주식회사에 입사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보편적인 과제에서 노동조합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관행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면 상대방 사측 입장에서는 이 친구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나는 투쟁이 중요합니다.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간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선되어야 할 관행들에 대한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혹 예를 들어 드리자면 첫 번째, 과연 이 투쟁적인,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투쟁적인 노조 활동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들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무노동이면 무임금을 하겠다라는 거지만은 이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또는 노조가 불법 행동들에 대해서 불법 행동이 노조 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측 입장에서도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예시들을 드러낼 수 있냐면 우리가 노사 간 대화 창구를 좀 더 강구해야 되겠구나. 대화 창구를 좀 더 강구를 해야 되는 방법이구나. 두 번째는 투쟁에 대한 조금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식과 의식의 개혁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 측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최소한의 언급을 해준다면 이 문항 접근하는 방식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최근 개정된 법안 하위 법령 포함. 이 말 자체도 실질적으로 노무팀이나 법무팀 외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는 내용이 커서 신입으로 지원한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인사제도 또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법안.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제너럴하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도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봤을 때는 이런 포인트에서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를 조금 모아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4대 보험, 그리고 소득세, 주휴수당. 이건 네이버 검색만 하면 다 잘 나와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노사 관련해서 노동법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습기간, 최근에 이슈됐던 이슈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연장 근무, 연장 근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내용이고요. 여러분 당연히 최저임금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대 보험 안에서 산재가 이슈 등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관심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적용해 준다면 이슈가 되는 법안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법안에 대한 간단한 선정한 내용은 30% 정도만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론에 입각한 내용이고 내가 관심 있는 파트가 지금 수습 기간에 있다 아니면 연장 근로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이 친구는 정말 인사 또는 노무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30% 정도를 인지하게끔 보여주시고요. 70%는 여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치는 영향라는 건데 자 본인의 의견을 써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관련 경험 또는 타사 사례 즉 케이스 포함이죠. 즉 이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직무 케이스로 나왔던 문항들이거든요. 면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 케이스를 토대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유추 적용해서 드러내 준다면 상당히 좋은 글쓰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택 문항 상당히 어렵죠. 이 내용을 쓰면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 조금 접근하기 쉬운 부분 그리고 요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로 조금은 의미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자소서가 아닌 거의 1차 PT 역량 면접에 준하는 문항 수준이었기 때문에 향후 500대 1000대 기업에 경영 지원에서 특히 인사 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면접에 스크립트까지 준비한다는 각오로 한번 이 현대차에서 준비해 두신다면 추후에 이 이슈들은 그대로 다른 타 기업도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꼭 떨어지고 그런 결과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이미 인사와 노무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체크를 해두고 각각의 키워드를 토대로 글을 구성해 두자라는 의미를 두는 자소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키워드를 좀 정해주는 거에 조금 포인트를 맞췄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